안녕하세요. 로켓 분석입니다. 매일 좋은 분석 나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경기 트벤테 대 아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벤테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인상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홈에서는 높은 라인과 빠른 템포의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스타일이다. 브루니치가 중원에서 볼을 간결하게 배급하며 팀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좌우 풀백이 전진하면서 폭넓은 공격을 전개한다. 특히 홈에서의 안정감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수비 라인이 다소 높지만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넓어 쉽게 뚫리지 않는다. 아이메르트가 지키는 골문도 최근 클린시트를 이어가며 신뢰감을 주고 있다. 트벤테는 전형적인 홈 강세팀으로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다. 아약스는 전통적인 점유 축구의 명가지만 이번 시즌은 변화기 속 불안정한 경기력이 눈에 띈다. 타디치가 떠난 이후 빌드업의 중심이 흔들렸고 베르흐베인과 브로비의 연계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다만 개인 능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베르흐베인의 1대1 돌파와 템 베르흐의 좌측 크로스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다만 수비에서의 불안은 여전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수, 뒷공간 커버가 완벽하지 않아 리그 중위권 팀들에게도 실점을 허용했다. 트벤테는 홈에서 아약스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아약스의 점유율이 높더라도 실질적인 찬스 창출력은 트벤테가 앞설 수도 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색깔이 뚜렷하지만 아약스의 불안한 수비를 감안하면 트벤테가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두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리그 내에서 가장 균형 잡힌 팀 중 하나다. 히메네스가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베이너와 쿠쿠추가 중원에서 템포를 만들어간다. 특히 측면을 활용한 속도감 있는 전개와 중앙에서의 침투가 매끄럽게 어우러진다. 홈에서는 강력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는 스타일이다. 수비 라인의 조직력도 탄탄하며 세트피스 수비 또한 안정적이다. 경기 전체의 리듬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PSV는 이번 시즌에도 막강한 화력을 자랑한다. 루크 대 용의 제공권, 사비 시몬스의 창의적 패스, 그리고 측면 자원들의 속도감이 위력적이다. 공격 전개는 다양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아 실점이 잦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간헐적인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지적된다. 다만 공격진의 한방은 여전히 리그 최강급이다. 양팀 모두 공격력에서 리그 정상급이기에 전형적인 난타전 양상이 예상된다. 페에노르트는 홈에서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PSV는 개인 능력으로 맞선다. 두 팀의 전력차는 거의 없지만 홈 팬들의 지원 속에서 페에노르트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유소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빌드업의 중심에는 리에브렌이 있고 파블리디스가 전방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좌우 측면에서는 메이즈가 침투 타이밍을 잡으며 수비 라인을 흔든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이 날카롭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공격 전환이 매우 빠르다.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 초반 상대를 몰아붙이며 일찌감치 분위기를 장악했다. 수비 밸런스가 좋고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움을 보인다. 위트레흐트는 현실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라인을 낮추고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한다. 측면 자원인 도베르와 박켄이 속도를 살려 상대 진영을 공략하지만 피니시가 깔끔하지 못한 점이 걸린다. 수비적으로는 전열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한번 라인이 흔들리면 회복이 느리다. 경기 초반 실점을 허용하면 반전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알크마르는 홈 경기에서 공격 템포를 올리는 순간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있다. 위트레흐트의 수비 블록은 단단하지만 파블리디스의 결정력과 메이즈의 돌파는 견제하기 어렵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알크마르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고어헤드 대 엑셀시오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글스는 이번 시즌 중하위권 팀 중 가장 안정적인 전술 운영을 보여준다. 수비 라인을 촘촘히 세우고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한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역습 시 빠른 전환이 강점이다. 특히 홈에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많다. 베르호프의 킥도와 중앙 수비수들의 제공권이 팀의 무기가 된다. 엑셀시오르는 올 시즌 잦은 실점에 시달리고 있다. 수비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았고 측면 수비가 자주 뚫린다. 공격은 빠르지만 단조롭다. 미드필드에서의 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전방까지 공이 전달되는 과정이 답답하다. 이글스의 경기 운영은 안정적이고 실리적이다. 엑셀시오르가 맞서기에는 수비 밸런스가 부족하다.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높으며 고어헤드 이글스의 2대0 승리가 가장 유력하다.
5번째 경기 앙제 대 로리앙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앙제는 올 시즌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 라인은 깊지만 전환 속도가 빠르고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훌륭하다. 바이와 아부칼릴의 호흡이 살아나며 공격에서도 다양성이 생겼다. 특히 홈에서는 전반전에 강한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후반에는 리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로리앙은 이번 시즌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중원에서의 커버가 약해 상대의 침투에 자주 흔들린다. 다만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다. 코네와 로리앵이 속도를 살리며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작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앙제의 홈 전적과 로리앙의 원정 약세를 감안하면 홈팀이 확실히 우세하다. 공격의 결정력에서 차이가 있고 조직력 또한 앙제가 앞선다. 앙제 2대1 승리 가능성이 높다. 6번째 경기 오세르 대 르하브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세르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실리적인 축구를 펼친다.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고 중원에서의 압박과 커버가 빠르다. 특히 홈에서는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인 전개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공격수 샤를이 꾸준히 득점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르하브르는 수비 중심의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수비 밸런스는 좋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다. 역습 한 방이 무기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경기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다만 후반 교체 자원들이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전에 반전의 여지를 남긴다. 두 팀 모두 수비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경기 초반부터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오세르가 점유율을 유지하며 꾸준히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7번째 경기 스타드렌 대 오지시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렌은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와 중원 장악력이 강점이다. 도우와 마티 웨즈가 중심에서 경기 리듬을 만들고 측면 자원들이 폭넓게 전진하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홈에서는 전진 압박이 효과적이며 특히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최근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며 상대를 몰아붙였다. 니스는 탄탄한 수비 밸런스와 짜임새 있는 빌드업으로 유명하다. 테루악과 보가가 빠른 속도로 역습을 전개하며 중원에서는 토디보가 중심을 잡는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상대의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이 다소 느려진다. 공격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지만 최근 결정력 부재로 인해 골이 쉽게 터지지 않는 흐름이다. 렌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니스는 수비 중심의 역습 전술로 맞설 것이다. 두 팀 모두 전력상 큰 차이는 없지만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면 스타드 렌이 근소하게 2대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8번째 경기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옹은 이번 시즌 리그앙에서 다시 상위권 복귀를 노리고 있다. 최근 몇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안정감을 되찾으며 경기력이 점차 살아나는 흐름이다. 알렉상드르 라카제트가 최전방에서 버티며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중원에서는 체르키와 카케레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리옹의 가장 큰 변화는 측면 전개 속도다. 풀백 멜빈 바르와 가스토가 동시에 전진하며 폭넓은 공격을 만들고 세컨드 라인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좋아졌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지만 홈에서는 공격적인 전개로 이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팀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리옹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빠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전반 초반 집중력이 경기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번 시즌 중위권 안착을 목표로 하는 팀이다. 전력상 리옹보다는 떨어지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강한 압박으로 맞서는 전형적인 실리형 팀이다.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 역습 한 방으로 찬스를 노린다. 에마누엘 에메가가 전방에서 버티며 볼을 지켜주고 다이오와 디아라가 빠르게 침투하는 전환 플레이가 위협적이다. 다만 경기 운영에서 기복이 있고 수비 라인의 실수가 잦아 리드 상황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원정에서는 점유율을 거의 내주는 대신 효율적인 역습 루트를 선택한다. 최근 몇 경기에서도 상대가 라인을 높일 때 뒷공간을 공략하며 득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리옹의 전방 압박에 밀릴 경우 중원 빌드업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리옹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공격의 다양성과 결정력 모두 스트라스부르보다 한 수 위이며 특히 라카제트와 체르키의 연계는 리그왕 내에서도 수준급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리옹이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감당하기 어렵다. 경기 초반부터 리옹이 주도권을 가져가며 후반에는 체력 차이로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리옹이 2-0 혹은 3-1로 승리할 확률이 높다.
공격 템포가 초반부터 잘 맞아떨어진다면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